네 번째는 네, 교육 뉴스 몇 가지를 저희가 취재해 봤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그중 첫 번째가 경기도가 학업 중단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죠. 현 의원님께서는 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네네. 왜 이렇습니까? 제가 이걸 좀 살펴봤더니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학업 도중에 그 해외 유학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다. 그것도 이제 거기 포함이 돼 있고, 또 하나는 학교를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전략적으로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왜냐면 지금 그 학교들도 정시로 많이 돌아서는 학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그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그 부각이 되고, 또한 요즘 공교육이라는 게 어떤 틀에 갇혀서 그 시대 흐름상 딱 규율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보다 독단적으로 이렇게 본인들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이 방향이 옳다. 이렇게 했을 때 수능 점수가 더 낮겠다. 그렇게 하면은 대학에 가기가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중도에 그 학업 중단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외 유학은 이제 코로나로 그동안 이제 닫혀 있다가 코로나가 살짝 풀리니까 늘어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유학을 떠나서 사실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종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학종. 네, 그거와 연관돼서 아이들이 학종 때문에 대학 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중간에 학교 포기하고 아까 말처럼 뭐 고등학교 자격시험 쳐서 오히려 대학을 수능 공부해서 대학에 가는 게 빠르다라는 소문이 학부모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힘들게 아이들을 요즘 예전에는 그 개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너가 학교를 그렇죠. 너가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다른 무엇보다 개근상이 중요해 이런 분위기였다면 언제부턴가는 개근은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전에 계획서만 내면 언제든지 뭐 가족끼리 여행도 갈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사라진 상태에서 공교육 뭐 별로 보내도 효과 없는 것 같아. 오히려 구성만 나가는 것 같아. 내가 내 아이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는 그냥 중도 포기시키고 시험 잘 쳐가지고 대학 보내는 게 훨씬 유리해 라는 판단이 일정 부모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학부모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소문들이 많이 퍼지기 때문에 뭐 정말 이 대학 보내는데 혈안이 아닌 대한민국 부모가 없잖아요. 그 방법이 10대, 10대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그렇게 좀 형성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유지가 좀 되는 것 같고. 그게 바람직합니까?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뭐 딱 집어서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뭐 문제시 될 수 있으니 뭐 자녀를 뭐 키우는 양육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목표를 대학 중심을 목표로 해가지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너는 좋은 대학만 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을 한다면 뭐 나쁜 방법이라고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것 말고 그냥 학교에서 인성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기초 소양도 키우고 또 특히나 이 공동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학교를 보내놓고 정상적인 스텝을 밟고 또 이게 학교라는 제도가 좋은 게 혼자 공부했을 때는 친구들이라는 개념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동기, 동창, 친구, 동문회 이런 것들이 결성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 좋을 건데 단지 목표를 대학만 잡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가 잘하고 잘못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거는 정말 그 학부모의 개인적인 취향 같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좀 좋은 뉴스 전해드릴게요. 이 과밀학급 해소에 조금 청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가 교육부에 요청한 신설의료학교 16개 학교가 심사를 통과했어요. 사실 경기도마다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과밀학급이라는 부분이 돼 있는데 기존에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요. 한 달에 뭐
어떤 때는 최소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20명 언저리예요. 근데 어떤 학교는 꽉 차가지고 뭐 한 40명까지 수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어쨌든 학판을 만들어야 되고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딱 규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꼼짝할 수도 없어서 그러니까 과밀학교라 신도시에서 아파트 단지를 새로 들어서가는 학교의 학생들이 많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반대편에는 이제 학생들이 없어서 호소를 하는데 아무튼 그거를 접어두고 뭐 과밀학급에 있는데 학교를 더 신설한다거나 학급을 늘린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 아이가 한 명의 교사한테 몇 명이 지도를 받는지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1학이면 가해가 왜 다들 선호하는 게 가해 선호하는 게 1대1 해서 더 많이 가르침을 받고 배울 수 있고 더 환경이 좋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하고 일정 부분 연결이 돼서 더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번에 그 16개 학교가 해당되는 것을 제가 좀 일변해 드릴게요. 여주에 있는 학교가 많이 이번에 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동탄, 성남 복정, 고양 운정, 그리고 시흥 목감에 있는 학교 16개 경기도 학교가 신설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 의원님은 이 수원, 경기도 교육 관련 이슈를 뭐라고 보세요? 어떤 거가 지금 이슈고 또 평소에 그 지론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학교의 공교육을 좀 제대로 좀 잘 실행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원래 학교는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교사님들도 여러분들이 계신데 뭐 전교사님들, 기간제 교사님들 계시고 또 지금 전부 다 학교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 다 공무직화 그 무계약 그 계약직 무한정 계약직 그렇게 만들어놔서 조금 그 소통하는 게 많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경기도나 수원시에서는 그 학교 체육 있지 않습니까? 학교 체육에 대한 그런 그 시민들과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학교 그런 걸 갖다 저희도 많이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점진적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된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소식이 이제 그 여주의 희소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영세권 이전에 바람불이 켜졌다. 학교 복합화 시설이라고 그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요즘에 여주가 급격히 인구가 늘었잖아요. 여주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이천이 한 20만 되죠. 그래서 이 여주 이천 쪽에 그 학교 신설 의뢰도 많고 또 심사도 많고 근데 요즘은 그 학교 하나만 그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학교 복합화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가로 따지면 컴플렉스 같은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심사나 인허가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여주 쪽에서 초등학교를 이제 멀리 있으면 불편하니까 역세권으로 이전하는데 이게 또 심사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바람을 켜졌다 이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뉴스 세 가지 엮어드렸습니다.